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당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미 사법당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7건의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해 사모아에 도착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입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된 뒤 정박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석탄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억류됐었던 이 화물선을 약 3주일에 걸쳐 사모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중요 전략적 위치를 고려한 정박지 선택이며 미국은 사모아에 해안경비대와 해병대를 파견해 선박 상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와이즈 어네스토는 경매를 통해 매각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쓰이거나 해군 등의 훈련에 활용될 것이라는 언론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 법무부가 최근 3년간 북한과 관련해 취한 7번째 조치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조치는 재무부나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최근에는 미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대북 제재 단속에 나선 건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knew that there was a jurisdictional gap in the law, so we wrote the law to expand the civil forfeiture authority to be able to freeze and forfeit North Korean money.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중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2017년엔 단둥 지청 금속회사와 싱가포르 회사인 벨머 매니지먼트 등을 소송했습니다. 드러난 소송 액수를 합치면 전체 몰수액 규모는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릅니다. 미 법무부는 민사상 몰수 소송 외에도 북한 해커 박진혁과 싱가포르 국적자 타니뱅을 기소하고 공개 수배하는 등 대북 압박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로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이끌어왔던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북한의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이번 발사는 불법이며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 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서북 지역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언급 대신 미국은 외교를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 know what they fired. I think we'll hold off on talking about what it is, but we're going to stick to our diplomacy. 그러면서도 외교 실패에 대비해 국방부는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VOA에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계속하자는 미국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에이미 밀스 대변인도 VOA에 북한은 아직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캐나다는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마크 필드 아태 담당 외무부장관의 트위터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감이라며 대화가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러나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장교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조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ressure is getting, so much on the sanctions. Even though they're not as strongly as enforced as we would like, they're having an effect on Kim Jong-un. We need to contain its illicit activities, as we did, as we're demonstrating with the Wise Honest ship.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협상 재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미국은 협상을 재개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top U.S. priority, the most immediate step the U.S. is seeking from North Korea, is to end further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freeze production of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한은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허용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추가 제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Any serious provocations from the DPRK are likely to trigger additional economic penalties, which would make North Korea's economic circumstances even more dire, even more rapidly.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기한 없이 협상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이며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13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자신의 임무는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며 자신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군사태세와 병력 준비 태세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셰너헨 대행은 지난 9일 국방장관으로 공식 지명받은 뒤 기자들에게 미국은 외교를 고수하려 한다며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러시아 소치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즉 FFVD 달성 방안을 놓고 러시아와 이견이 있지만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3일 만나 한반도 문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 미국 간의 긴밀한 3자 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문제는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정세 정상화를 위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가 제작한 악성 소프트웨어 일렉트로닉 피시, 즉 전기 물고기를 확인했다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구인 사이버와 기반시설안보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사용하는 전기 물고기라 불리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해킹 초기 단계에 상대방의 컴퓨터 보안 방화벽을 뚫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기반시설 안보국은 인터넷 보안 등급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설정하고 해당 악성 소프트웨어를 발견하면 관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은 북한 식량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13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세계식량기구와 UN 농업식량기구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조사할 때 북한 관료들은 필요한 현장 접근권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의 길버트 호응보 총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국제농업협력 포럼에서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농업개발기금은 UN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UN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대북 제재가 풀리는 등 상황이 변한다면 대북 지원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